기원전 3세기 중국의 대륙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주나라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갈기갈기 찢긴 세력들이 너도 나도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일곱 개의 나라로 분리된 중국에선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했다. 야망과 음모, 합종과 연회. 일어설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끌려나왔고 혼백이 돼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던 참혹한 전쟁. 오죽했으면 맹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계절이 무르익건만 이 땅엔 농사지을 남정네들이 없구나. 바로 그때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시대였건만 왕의 나이는 겨우 13살. 권력의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궁궐에서 나라의 운명은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나이. 그러나 이 왕이 바로 훗날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에 오를 영정이다. 당시 궁궐 최고의 권력자는 영정의 어머니인 제태후. 제태후는 어린 영정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제태후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의 섭정을 맡긴다. 당시 궁궐의 또 다른 실력자인 승상 여불위였다.秦始皇13岁开始当秦王，其实是完全处于大权旁落的一个状态。那个时候，朝廷上有吕不韦代替他来执掌朝廷，然后宫里边有时候由他母亲来管理。他其实在整个秦国社会的发展中没有任何的地位，没有任何的作用。 섭정을 맡아 최고 권력에 오른 여부르이. 그러나 여부르이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영정의 어머니 제태후와 연인 관계였던 것이다. 随着秦王嬴政的年龄的不断的增加，吕不韦觉得可能这个秦王会发觉他和他母亲之间的一些事情。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몰락한 호족의 딸이었던 제태후는 본디 여부리의 애첩이었다. 그러나 권력을 탐했던 여부리는 애첩 제태후를 영정의 아버지에게 바친다. 두 사람의 관계는 궁에 들어와서도 지속됐다. 그러자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여부리는 자신을 대신해 제태후의 욕망을 채워줄 또 한 명의 남자를 구한다. 参见太后，今日为太后引荐为新人，
此人是新来的宦官，名叫嫪毐。 여부류의 계략은 성공한 듯 보였다. 환관으로 위장시켜 데려온 노예가 제태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것은 탐욕과 음모가 난무하는 권력의 세계에서 언제 타오를지 모를 위험한 불씨였다. 왕이었으되 왕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 도무지 궁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영정은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대륙의 정세는 이 유약한 왕에 주목하지 않았다. 누가 패권을 줄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각축전만 난무할 뿐.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누군가 천하를 제패하는 것. 그렇게 영정이 왕에 오른 지 9년이 지난 기원전 238년. 노예는 더 이상 굽신거리는 환관이 아니었다. 제태후의 후광에 힘입어 막강한 권력자가 돼 있었고 둘 사이엔 2명의 아이까지 있었다.老毐的门客达到有3000多名，但是他会不断的招来新的一个门客。其实他大有想取代秦王、自己为王的这种意图，昭然若揭。 급기야 왕의 자리까지 노리게 된 노예. 노예의 이런 반란 음모는 곧바로 영정에게 전해졌다. 吕不韦，这到底是怎么回事？ 여부리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음모가 탄로난 노예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앉아서 죽음을 당하는 대신 추종 세력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러나 영정은 더 이상 유약한 왕이 아니었다. 영정으로선 그동안 자신을 노렸던 노예와 권력의 실세 여부리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노예와 반란군들은 영정이 쳐놓은 그물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만다. 이때 영정의 명을 받아 반란 진압에 나선 사람은 노예를 제태후에게 천거했던 여부리. 어제의 동지가 순식간에 오늘의 적으로 돌변한 것이다. 嫪毐代替他了之后，嫪毐反而得到赵姬更大的一个宠爱。嫪毐在秦国的政治生活中的地位越来越高，越来越高，他的风头甚至盖过了吕不韦。吕不韦深刻地感受到来自于嫪毐对他的一种压力。
如果不处死嫪毐，吕不韦可能的下场也很悲惨。所以在这么一个情况下，他和秦王联手，一举就把嫪毐的灭掉。灭嫪毐的目的是为了保护自己。 결과는 참혹했다. 필부의 삶에서 제후의 반열까지 올랐던 노예. 이날 영정에 의해 노예는 물론 3,000명에 달하는 노예의 수하들 역시 가차없이 추방되거나 처형됐고 노예와 제태우 사이에 있던 두 이복 동생까지 살해됐다. 어머니 제태후는 방에 연금됐다. 그리고 또 한 명. 노예를 제태우에게 천거했던 여부리. 그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紧接着开始处理吕不韦，最后把吕不韦再从洛阳迁到四川的路上，然后赐他为毒酒，把他毒死了。这是秦始皇第一次开始正式执掌国家政权的时候所显示出来他超人的一面，使得所有人对这个22岁的青年的王者再也不敢小视了。 주변에 있던 권력의 실세들을 제압하고 비로소 자신의 시대를 맞이한 진나라 왕 영정. 이로써 본격적으로 중국 통일의 야심을 드러낸 영정은 능력만 있으면 신분과 출신지를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등용된 인물 이사. 초나라 출신 이사는 법과 사상가로 훗날 진제국의 통치 이념을 설계했고 충신 가문의 출신이었던 왕전은 통일 전쟁을 이끈 1등 공신이 된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유능한 인재가 있었으니 한나라 출신의 토목 기술자 정국. 정국은 통일의 바탕이 될 부의 축적에 관한 임무를 영정으로부터 부여받았다. In this case, what the first emperor wished to have Zhengguo build for him was a canal that could be used to transform the area, the plain around the capital of Qin, into a fertile area. 그러나 야심만만했던 영정의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영정이 그토록 믿었던 정국이 한나라가 보낸 간첩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은 진나라에 와 있던 유능한 외국인을 몰아내려는 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때 나선 사람이 초나라 출신이었던 이사. 이사는 목숨을 걸고 통일 대업을 위해 왜 외국의 인재들이 필요한지를 역설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간축객서다. 相使四君，切克而不内，疏士而不用，是使国无富利之实，而秦无强大之民也。 영정은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놀랍게도 간첩임이 이미 밝혀진 정국에게 운하 건설을 맡겼다.
で一つは窒脚令を、出した人たちは清の在地の勢力ですね。でその人たちを抑えたということ。そして、これからは東方の文化とか技術とか人材を受け入れるというそういう宣言をした。Another point of importance or significance of Yingzheng having in the end withdrawn this order to expel the foreign workers or the guest workers is that it's an example of Yingzheng listening to the opinion of his advisors. 때로는 지도자의 결단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전국이 완성한 운하는 한반도 크기의 관중 평야를 옥토로 만들었고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진나라의 부유함은 다른 나라를 압도했다.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진나라를 이렇게 기록한다. 관중 땅은 천하의 3분의 1에 불과하나 천하의 부 중 60%를 갖고 있다. 진나라의 부는 다른 나라의 10배에 달한다. 나라의 부를 바탕으로 영정은 오랜 꿈이었던 통일 대업을 이루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수집해 100만 명에 달하는 정예군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나라의 군사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였을까? 그 단서가 진시 황릉의 병마 용갱 속에 들어있다. 진시 황의 사후 세계를 지키고 있는 호위 무사들. 这些陶雍呢，他的形象逼真的，穿的铠甲，拿的武器都是真实的兵器的，好像看起来这个秦军啊是英勇善战的，就是。 황릉에선 무려 8,000기에 달하는 토용이 발굴됐다. 옷매무새 하나,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병사들. 이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무기도 다량 발굴됐다. 23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이 서 있는 칼과 금, 쇠뇌와 규격화된 활살. 说秦军打仗的时候，和六国军队打仗的时候，好像猎犬撵兔子一样，是吧？哎呀，一下子就是把对方的军队啊给他冲垮了，说非常勇敢，也是。 비로소 영정은 전쟁 준비를 끝냈다. 영정의 말 한마디면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 각오가 돼 있는 100만의 전쟁 기계들. 기원전 230년 영정은 마침내 선대 왕들의 꿈이자 자신의 야망이기도 했던 통일 전쟁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그의 칼끝이 향한 곳은 진나라의 인접국이었던 한나라. 그동안 전국 7웅으로 나뉘어 있던 나라들은 강력한 세력이 침략해 올 때마다 합종과 연횡을 통해 자신들을 방어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진나라는 탁월한 외교술로 합종과 연횡을 막아낸 다음
하죽지세로 한나라를 굴복시키고 여사를 몰아 주나라와 전쟁을 시작한다. 중국에 새로운 피바람이 몰아친 것이다. 随着秦国统一中国的步伐不断的加快，战争的节奏不断的进展的情况下，列国都感受到秦国的压力，其中他们就想出了一些办法，燕国也想出了一些办法。 전쟁을 시작한 지 2년 후 연나라로부터 사신이 도착했다. 진나라와의 화해를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자면 연나라는 그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해야만 했는데 연나라 사신 형가가 준비한 것은 본디 진나라의 장수였다가 일찍이 연나라에 투항해버린 장군 번어기의 목과 연나라 일부를 떼주겠다는 의미로 바치는 지도였다. 그런데 형가가 지도 속에 숨겨 들어온 것은 순식간에 영정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 사마천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당대의 화상목에는 형가와 영정의 혈투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옆에 있었던 신하들은 왜 영정을 돕지 않았을까? 荆轲追着秦始皇绕着柱子跑，其原因是一，所有秦国的大臣上殿的时候是不准带兵器的，所以他们手上没有兵器。另外一个，这些大臣们没有秦王的许可的话是不准乱动的，这是平常的规定。所以在这个情况下，大家就更着急，没有办法出手相救。 형가는 결국 영정의 장검에 쓰러진다. 재위 기간 동안 영정은 이처럼 수많은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 전쟁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됐다. 你们给我把燕国给灭了！ 주변국들 역시 온 국력을 쏟아 진나라에 맞섰지만 오랫동안 훈련된 진나라 병사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10년. 결국 진나라는 500년 전란의 주역이었던 주변 6개의 나라를 차례대로 휩쓸어버린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중국 통일의 역사가 영정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从东周开始，经过春秋战国500年的期间，其实在这么一个过程中，中国发生太多的战争，统一是所有人向往的一件事情。秦始皇让500年的理想变成了现实。 People had thought about an empire that occupied, in effect, the whole world, but it was Ying Zheng who actually created it. 기원전 221년 마침내 영정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서 화려한 등극식을 거행하고 중국 최초의 황제, 즉 시황제에 오른다. 황제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지배자를 의미했고
중국 전체가 자신의 발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진시황에겐 남은 숙제가 있었다. 500년간 각기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백성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불러들여 통합해내는 것. 它是胸有成竹，我们觉得这个东西太可怕，就在这一点。它统一战争，统一那年战争刚结束，统一全国的所有的措施就公布了。这我们觉得就是我们中国改革40年来，其实我们还没做到政治体制改革完成，它就是一夜之间，所以这个是不可思议的。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단행됐다.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이 군현제. 지방을 제후들이 통치하던 혈연 중심의 봉건제를 없애고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눈 다음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는 정치 시스템이었다. 이전에 없던 강력한 중앙 집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능력에 따라 인재가 등용됐고 세습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 중국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지난 2000년 넘게 폭군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과연 그 까닭은 무엇일까? 통일을 이룩한 지 8년째 되던 해 수많은 죽간들이 불길에 던져졌다. 그리고 이듬해엔 사람들이 생매장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始皇帝が暴君だと言われている理由の一つに、焚書工事という一つの事件があります。 Burn the books and bury scholars alive. 통일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봉건제를 원했던 기득권 세력은 군현제에 반대했다. 이사는 이런 반대가 구습에서 나왔다며 진시황에게 책을 불태우자고 제안했다. 이사는 분서를 개혁의 일환으로 봤던 것이다. 焚书的原因是因为他要推行这一套的制度，推行这套政策的时候啊，受到诋毁，受到影响，舆论影响太大。焚书的原因确确实实为了推行这套中央集权的体制。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모든 서적이 불에 탄 것은 아니었다. 국가가 공인한 유학자들이 보던 책은 불에 던져지지 않았고 농경과 기술, 천문 서적들은 여전히 왕궁 도서관에 보존됐다. 그리고 이듬해에 벌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 한나라의 기록에 의하면 진시황은 460명에 달하는 유생들을 산채로 매장했다고 전한다. 이것이 갱유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내막은 또 어떤 것일까? 出现坑儒这个词是西汉晚期人才补到文献上的，能证明当时文献也说得很清楚，就是术士杀术士，没有说杀儒生。然后到了西汉晚期变成杀儒生了，然后2000年来再不说坑术士的，都是坑儒生。 His personality, his government, come from the Han Dynasty. That distortion, that false emphasis, all of those things characterize the records about the Qin. 역사는 늘 승자의 얼굴 표정을 담는다고 했다.
진시황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한나라의 것으로 한나라는 진을 멸망시킨 주역이기에 결코 진시황에게 호의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뛰어난 정치력과 카리스마를 통해 500년의 전란을 끝낸 다음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넓고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된 진시황. 진시황은 자신이 일군 제국을 돌아보기 위해 황제로서의 재위 기간 12년 동안 5번이나 전국 순행에 나선다. 황제로서 유일한 통치자임을 알리고 백성을 하나로 묶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他常年统一以后，他一半的时间在巡行在全国，他坐着马车，坐着木轮车巡行在秦帝国的大地上。这一切能反映出来秦始皇是一个勤政的人。这确实是一件很不容易的事情，而且我们知道他为了维护这样一个统一的局面，除了制定那些么的措施，他还身体力行。 이것이 순행 중 진시황이 전국에 세웠던 각석이다. 이 각석을 통해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그것은 온 천하가 자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으며 모두가 한 국가에 종속돼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이 민족의 잦은 침입은 그런 진시황에겐 가장 큰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진시황은 급기야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며 이 장성은 이후 역대 황제들에 의해 보수와 신축 과정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중국 대륙을 상징하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연결함으로써 진나라는 새로운 국경 개념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훗날 차이나란 이름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국경 내부는 도로망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지금도 진나라의 위용을 증언하듯 남아있는 도로. 사방으로 연결된 폭 70m에 달하는 이 도로를 따라 진시황은 순행을 계속했을 것이다. 진시황이 일군 제국의 넓이는 이곳 황하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만리장성에 달했고 남으로는 베트남 북부에까지 이르렀다. 이 광대한 제국을 일구는 데 걸린 시간은 22년. 이 22년 동안 진시황은 2000년 중국의 근간을 마련했던 것이다. 혼란한 시대. 겨우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숱한 반란을 지향하고 20살에야 친정을 시작했던 왕. 10년에 걸친 정복 전쟁 끝에 중국을 통일하고 제국을 하나로 묶어냈던 황제. 하지만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군서와 갱유, 무리한 토목공사를 감행한 까닭에 유례없는 폭군으로 인식돼 왔다. 중국을 통일한 지 12년이 되던 기원전 210년. 어느덧 50에 접어든 진시황은 폭염과 과로,
무리한 순행 일정에 지쳐 있었다. 그리하여 황제에 등극한 뒤 5번째 순행 중 사구란 지역을 지나던 무더운 여름날, 어김없이 120근에 달하는 주간 문서를 살피던 진시황은 구중 궁궐이 아닌 마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했던 황제의 생애. 기록에 의하면 그는 죽어서까지 불멸의 세계를 꿈꿨다고 한다. 이처럼 살아서는 영웅으로, 죽어서는 신화가 되길 원했던 황제. 과연 그는 어떻게 통일제국의 황제가 됐으며 그가 꿈꿨던 불멸의 세계는 또 어떤 모습일까? (1974년 7월 21일) 중국 언론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전했다. 중국의 고대 도시 서안에서 대량의 토용이 발굴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발굴에 참여했던 원중일 씨. 这个兵马俑坑啊，发现了以后啊，当时一下子惊动了这个周围的人，是吧？震撼了中国，轰动了世界。 발굴 소식은 곧장 세계에 타전됐고 고고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믿을 수 없는 고대 중국의 이야기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当时发现的时候，大家不知道是个什么东西，就是啊，有的说这是神像啊。 有的老太太还跑到那边烧香啊、磕头请神仙保佑，还有的说呢这是瘟神啊，说把他拉上台以后，有个镢头就把他打碎了。 도대체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토용들을 묻었을까? 발굴과 함께 많은 무기들이 출토됐지만 고고학자들의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의문을 해결해줄 단서 하나가 발견됐다. 극이라 불리는 청동 무기. 나처럼 생긴 이 무기는 전투 시 적을 끌어당겨 베거나 찌를 때 사용한다. 그런데 이 무기에 명문 하나가 쓰여 있었던 것이다. 상방 여불이 3년에 만들다. 兵马俑坑啊，这里头出土些兵器，兵器上呢有些纪年的，相邦吕不韦造，是吧？相邦呢是秦始皇时代的一个宰相了，一个宰相，是吧？这就从文字上就证实了。 说兵马俑坑是秦始皇时代的，它不可能是其他的。 그제야 발굴자들은 이 토용들이 진시황 시대의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다. 신화와 전설이 현연하게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기도 했다. 토용은 살아있는 듯 단정했으며 피가 흐르는 듯 생생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마침내 지상 세계로 걸어 나온 6000기의 토용들. 6,000기의 토용들
소용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잃어버린 시대로의 여행을 꿈꾸게 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왜 이곳에 묻히게 된 것일까? 기원전 247년 중국 진나라에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왕의 나이 겨우 13살. 이 어린 왕이 바로 훗날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올라내린 첫 명령은 자신의 릉을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那么中国古代有一个传统，皇帝这个登基之后第2年就开始营造他的陵墓。那么秦始皇13岁登基，那么14岁就开始营造他的陵墓。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서 60km 남짓 떨어진 도시 서안. 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한 이곳은 전한시대는 물론 수나라와 당나라가 수도로 삼았던 유서 깊은 고대 도시다. 진시황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이 도시 한쪽에 지상 최대의 릉을 건설해낸다. 동서의 길이가 345m, 남북 350m, 높이가 55m에 달하는 거대한 봉분. 병마용은 그 봉분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렇듯 멀리 떨어져 있기에 사람들은 병마용이 진시황의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여부리에 관한 기록과 함께 무기들이 출토됨으로써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책임질 호위 무사들임을 알게 됐다. 1호 병마용갱은 중국 대륙을 제압했던 진나라 군영의 위용을 보여준다. 먼저 앞쪽엔 궁병들이 3열 횡대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뒤로는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뛰쳐나갈 돌격대원들이 진영을 갖춰 통로 사이사이에 38열 종대로 서 있다. 맨 바깥줄의 병사들은 적을 주시하는 경계병들. 1호 병마용갱은 완벽하게 짜임새를 갖춘 6,000명의 보병 군단이었다. 병사들은 각자 자기 임무에 맞는 다양한 무기들을 소유했다. 손의 모양이 다른 이유다. 이것은 돌격대원들이 사용한 창과 극이며 또 이것은 병사들이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할 때 사용한 쇠뇌와 청동 화살이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2000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었건만 녹슬지 않고 여전히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 그렇다면 진나라 사람들의 금속 다루는 기술은 어느 정도였으며 어떻게 그들은 녹슬지 않는 무기를 만들었을까? 我们就得做相关的检测，看它到底是什么原因造成到现在还锋利无比，还这个光亮无比，是吧？那么经过检测，我们发现了一种元素在剑的表面，叫做氧化铬。那么这种氧化铬的主要作用就是防锈的。这个单纯的从氧化铬这个技术来讲，我们这个中国可能比西方早了1000多年，因为这个氧化铬这个镀铬技术，
在西方，在德国是大概30年代，在美国是50年代才出现的。 크로마이징이란 크롬 분말을 이용한 금속 표면 열 처리 기술을 말한다. 정확한 배합과 1400도의 고온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진나라는 당시로선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일호갱이 보병 중심의 군진이라면 이호갱은 오늘날의 전차와 포병 부대임이 밝혀졌다. 맨 앞쪽엔 쇠뇌병이 배치됐고 기동력을 갖춘 기병대가 그 뒤에 포진한다. 그리고 옆에는 중형 전차와 보병으로 구성된 혼성 부대가 있으며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가 3명씩 배치돼 있다. 이호갱은 쇠뇌병, 기병, 전차병을 혼합하여 만든 입체형 군진인 것이다. 이호갱에서 발굴된 말의 수는 모두 465필. 그런데 기병이 사용했던 말에서 기존의 학설을 뒤엎을 만한 중요한 문양이 발견된다. 我们在秦永坑发现的这个骑兵，可以看到它的马鞍装饰是非常好的，也就是说，这个有了马鞍以后，人们骑在马背上就比较舒服，就有利于作战。 말 안장은 한나라 때 처음 사용됐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데 진나라 때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안장의 사용은 기병들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 이호갱의 또 다른 특징은 쇠뇌로 무장한 병사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 오늘날의 포병이라 할 수 있는 쇠뇌병은 자동 발사 장치가 부착된 쇠뇌로 무장하고 있었다. 쇠뇌는 원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였다. 这个弩这种兵器在战国时期已经在秦国的军队中全方位的装备，我们可以看到有一些文献的记录。 전투가 벌어지면 전방에 도열해 있던 쇠뇌병들은 앞뒤 번갈아가며 쉼없이 적에게 청동 화살을 퍼부었을 것이다. 쇠뇌의 유효 사거리는 약 300m. 놀라운 것은 쇠뇌의 방아 뭉치가 모두 같은 규격으로 표준화됐다는 것. 방아 뭉치가 고장나면 즉시 수리할 수 있었다. 这个标准化实际上是一个现代的一个概念。从目前秦永坑里边的发掘能够看出来，就是确实当时是有了标准化的这样一个做法，就是制造兵器的时候，它会是一个系统。我们现在的学者认为，秦应该是我们中国最早的实行标准化生产的一个王朝。 표준화된 건 쇠뇌뿐만이 아니었다. 청동 화살촉을 비롯하여 창과 칼과 급 등 대부분의 무기들이 그랬다. 무기를 표준화함으로써 진나라의 병사들은 전투 중 무기가 고장났을 때 재빨리 주변의 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일, 2호갱의 병사들이 전투병이라면 3호갱은 이들 군진을 통솔하는 총괄 지휘부.
오늘날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고대의 전투에서 지휘부가 따로 있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당시의 전투에선 통상 지휘관들이 맨 앞에서 병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作为这个高级的指挥人员，不一定要亲自上阵去厮杀去了啊，他可以运用他的智谋来指挥这支军队。 잘 훈련된 병사와 최첨단의 무기, 다양한 병법을 갖고 있었던 진나라.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군진의 맨 앞에 나열해 있던 쇠뇌병들이 일제히 적진을 향해 청동 화살을 날렸을 것이다. 적이 혼란에 빠지면 뒤에 있던 보병 주력 부대가 전방으로 진격하고 기병과 전차병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적진의 좌우 측면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병 주력군이 적군과 접전을 벌일 때 기병과 전차병들이 우리 속에 가두듯 적을 포위하여 섬멸시켰다. 이런 군사들과 병법을 통해 진시황은 전쟁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주변 6나라를 제압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제국을 완성한다. 진시황은 죽어서도 불멸의 황제가 되고 싶어 했다. 때문에 황릉 역시 천하를 제패한 황제의 권위에 걸맞아야 했다. 연인원 70만 명. 그것은 진나라의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였다. 地下在这个史书中记载大概是叫凿三泉，那么我们认为他可能这个说的凿三泉就应该是挖透了3层地下室。那么按照这个高度呢，现在我们推测它地下应该在28、9米甚至30多米啊，这么一个深度。 호남성에서 발견된 진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한 귀족의 무덤. 이 무덤은 사람들을 충분히 놀라게 할 만한 규모지만 황제인 진시황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진시황의 무덤은 30m 깊이에 달했고 지하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청동으로 에워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땅을 도두고 벽을 쌓고 50m가 넘는 봉분을 쌓았으니 실로 지난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죽은 황제를 위한 산자의 희생. 그렇게 38년에 걸쳐 완성했던 진시황의 묘역. 묘역의 정중앙엔 진시황이 사후에 거처할 궁전 묘실이 자리했다. 이어 궁전을 보호할 내성과 외성이 망루와 함께 연결됐고 병마 용갱과 같은 수많은 대장갱들이 주변에 자리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건 내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수많은 토용들. 8,000기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토용은 어느 것 하나 같은 얼굴이 없다. 兵马俑呢，这个对它这个艺术风格的塑造呢，我们曾经有几句话来总结它，一个是多，数量非常多啊，再一个是大，像真人一大小，再一个是真，非常非常的写实。那么写实到这，当然有人说了，就是说是千人千面，几乎每个人他都不一样，
当然，包括我们这个关中地区的，那么还可能包括有其他地区的，比如说这个东方的，甚至一些这个巴蜀地区的呀，或者更西方的一些人种呢，我们可能在它的这个面型上，我们基本上都能够有所反映。就是这个兵马俑不是凭空造出来的，就是它都有这个生活中的原型，是根据这个原型来做出来。 그 옛날의 진시황이 지상의 세계를 지하에 묻었다면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지하의 세계를 지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진시 황릉의 배장갱들만 발굴하는데도 앞으로 수십 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这个标签有2个作用。第一呢，这个标签呢，我们可以通过这个标签呢，看到这个陶片它的出土区域，它具体的出土是属于哪一个陶俑。第二个呢，也是便于我们查找。我们在修复的过程中呢，我们很容易会找到这个陶片。 현장에서 수거해온 유물의 파편은 바늘만큼이나 가늘고 예민한 도구를 통해 일일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다음 특수 접착제를 붙이게 되는데 이 과정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부장품의 모양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의 퍼즐을 맞춰내는 아득한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한 기의 토용이 2200년의 잠에서 깨어났다. 이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다. 우리가 흔히 보던 잿빛의 토용들과 달리 색을 칠했던 흔적이 토용 곳곳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토용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봐왔던 것과는 사뭇 달랐음을 의미한다. 这个秦俑的颜色非常丰富，有很多种，红、黄、绿、紫，还有黑色。你像这件俑出土了以后，基本上它的彩绘残存比较少，大部分集中在各个领子比较隐蔽的部位。 이것이 발굴 당시 토용의 모습이다. 그러나 2000년 넘게 습기를 머금고 있던 이 토용의 색은 발굴과 함께 바깥 공기를 만나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진나라의 건설자들이 처음 황릉을 완성했을 당시 이 토용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난 40년 넘게 연구를 거듭해온 고고학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복원해본 결과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다. 도무지 2000년 전의 모습이라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병사들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통일 제국을 완성했던 진나라. 진시황은 이 위풍당당한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제위 기간 동안 무려 5차례나 전국 순행에 나섰다. 그것은 자신이 일군 제국을 돌아보며 통일 기반을 다지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차 안에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진시황이 순행할 때마다 타고 다녔다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청동마차. 对，这个青铜，我们的铜车嘛，被号称是青铜之冠。为什么叫青铜之冠？就是不管是从技术角度来讲，还是从一些其他的因素来讲，它的这个都是到目前为止我们发现的这种体量最大的，也是锯齿最复杂的一件这个青铜器。那么它光这个零件就3000多件儿啊！如果我们现在用现在的这种手法去把它焊接也好，这个拼对也好，都是非常艰难的一个。 죽어서도 천하를 순행하고 싶었던 것일까? 진시황의 봉분 20m 거리에서 2개의 청동마차가 발견됐다. 실제 크기의 2분의 1로 제작된 이 청동마차는 황제가 순행할 때 앞에서 호위하던 입거이며 그 뒤에 있는 이 안거가 진시황이 직접 타고 다니던 마차였다. (1톤) 무게의 청동마차는 황제의 권위에 걸맞게 용접, 뚜름, 포장, 상감 등 당시 진나라 금속 예술이 총망라된 걸작이다. 진시황은 황제로서의 재위기간 12년 중 절반을 순행으로 보냈다. 그것은 자신이 일군 제국의 영토를 확인하고 전쟁으로 점령한 옛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유일한 통치자임을 과시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진시황은 100만에 달하는 전쟁 기계들이 있었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자신의 권위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때문에 그가 거처할 이 무덤은 죽은 자의 안식처가 아닌 살아있는 황제의 궁궐이어야만 했다. 到底陵墓里头有些什么东西啊？现在还说不太清楚。不过《司马迁史记》里头做了一些记载的，啊，说里边的埋藏的东西很多很多。说里边呢还有上据天文，下据地理，以水运为江河大海了，就是。 그동안 사람들은 사마천이 말한 수운의 강은 기록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 놀랍게도 봉분을 중심으로 다량의 수운이 검출됐다. 比方说我们的这种遥感，我们的这种高光谱，是吧？我们的地磁法等等这些世界上现在最先进一些高科技的一些手段，我们都全部用在这个秦始皇陵的探测上了。我们发现整个秦始皇陵封土下的汞的含量，也就是我们所说的水银，汞的含量比周围的土地里头汞的含量要高出20多倍。过去人埋藏水银呢，他可能有一个观念，就是用来防腐，因为认为这个水银它就有防腐的这个功能。 옛 사람들이 무덤을 깊이 파는 까닭은 공기를 차단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 호남성에서 발굴된 한 귀족의 무덤. 이 무덤의 주인은 한나라 초기 대후였던 이창 부인으로 밝혀졌다. 매장된 지 2100년이 흘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보존된 미라. 미라는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완벽하게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네, おそらく
その麻王隊幹部の女性と同じようなことが始皇帝についても言えるかと思います。まだ発掘されてないんですけども、つまり地下深くに密接した空間を作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遺体を腐らせるような腐敗する菌が繁殖しないと。 황제의 시신을 어떻게 다뤘을지에 관한 또 다른 단서가 지금도 중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옥으로 만들어진 2000년 전 한나라 제후국 왕이었던 유승의 수의. 実際にその玉をまといますと腐敗が進むことを少し遅らせるという意味はあったと思いますね。漢代にはそれが見られるんですけど、おそらく始皇帝も、資料などによりますとそういう玉衣をまとって埋葬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 기원전 210년 5월 그날도 진시황은 여전히 순행 중이었고 여독 때문에 병색이 완연했다. 그리하여 마차를 타고 사구, 지금의 하북성 핑상현을 지날 때 진시황은 50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황제의 삶을 마감한다.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진시황은 순행하듯 진나라 황궁을 떠난다. 이번 순행은 자신이 일군 제국을 돌아보는 지상세계로의 순행이 아닌 영원히 머물 지하세계로의 순행이었다. 연인원 70만 명이 38년 동안 건설했던 진시황의 지하세계. 그러나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그토록 불멸을 꿈꾸며 건설했던 이 지하세계는 그의 마지막 순행과 함께 영원히 봉인돼 버렸다. 봉인된 묘실에 대해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했다. 하늘에는 사후 세계를 축복하고 보호해줄 1월 성신이 새겨졌고 별들이 가득한 하늘 밑으론 천하를 축소한 지형이 있다. 마르지 않도록 강물을 대신해 수은으로 채웠고 인어 기름으로 밝힌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중국 최초로 영토와 문자, 두량형은 물론 법과 제도를 통일했던 진시황. 그 진시황은 살아있을 때만큼이나 많은 이야깃거리를 간직한 채 지하 세계에 잠들어 있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상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진시황 묘실의 발굴을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整个秦始皇陵地宫的发掘，目前为止我们没有这样的计划，因为从某种程度上来讲，我们本身的发掘过程就是一种破坏。这里头在不发掘的情况下，能不能用现代化的科学手段来探测一下里边有些什么东西，啊？
这个我觉得随着科学的进步是可以做到的。如果说我们能搞清楚这个遗址的这个内涵，能搞清楚它的价值，那么我们能不发掘就不发掘。 역사란 과거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시황의 무덤은 단지 황제의 무덤이 아니라 고대의 시간을 통해 오늘의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기도 하다.